어제는 이상한 하루였어요. 평소처럼 복지관에 갔을 뿐인데 그날은 참 묘했죠. 요즘 저는 혼자 밥을 먹어요. 딸은 결혼하고 외국으로 갔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어요. 그래도 나름 괜찮아요. 집도 크고 통장에 돈도 많고요. 그게 다 몇 해 전 토지 보상금 때문이었어요. 시골에 있던 조그만 밭이 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몇억 원이 제 통장에 찍혔거든요. 그날 이후 사람들은 절 다르게 봤어요. 어르신,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. 이참에 실버타운 가세요. 근데 편하긴커녕 더 외로워졌어요. 돈은 생겼는데 사람은 사라졌죠. 이웃들도 거리두기 시작했고 멀리 있던 친척들은 전화로 돈 얘기만 했어요. 그런데 그날 복지관에서 새로운 젊은 봉사자를 처음 봤어요. 어르신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도와드릴게요. 말투가 너무 밝아서 오히려 부담스러웠죠. 괜찮아요. 나 혼자 해요. 저도 모르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. 그 아이가 잠시 당황하더니 네 그래도 혹시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. 하고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. 괜히 미안했지만 내가 굳이 젊은 사람한테 기대야 하나 싶었죠.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매주 복지관에 나왔어요. 청소도 식사 준비도 어르신 말벗도 다 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저만 보면 잠시 멈칫하더라고요. 눈빛이 묘했어요. 어딘가 익숙한 듯 슬픈 듯. 나는 그저 봉사 열심히 하네. 하고 말았죠. 며칠 후였어요. 그날은 날씨가 유난히 추웠어요. 복지관 급식 봉사가 끝나고 나올 때 그 아이가 제 옆에 우산을 씌워줬어요. 어르신, 비 맞으시면 안 돼요. 됐다니까, 너 젖는다. 괜찮아요. 져야 젖으면 말리면 되죠. 그 말이 참 따뜻하게 들리더군요. 그런데 저는 그 따뜻함이 낯설었어요. 집에 돌아와도 그 아이 얼굴이 자꾸 생각났어요.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면서도 불편했죠. 며칠 뒤 복지관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어요. 다른 어르신이 봉사자에게 물을 엎질렀다나요. 그때 그 아이가 대신 다 뒤집어 쓰고도 괜찮아요. 어르신 놀라셨죠? 하고 웃더래요. 그 모습이 화제가 됐어요. 다들 칭찬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심술이 났어요. 저렇게까지 착한 척 할 필요 있나? 그렇게 생각했죠. 다음 날 저는 일부러 그 아이에게 불만을 터뜨렸어요. 너 일은 일이지 감정 섞지 마. 괜히 동정받는 거 싫어. 그 아이는 놀란 눈으로 절 봤어요. 저는 그냥 진심으로요. 진심? 그런 말은 쉬워. 진심이면 다 용서돼? 그 아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. 그리고 천천히 인사하고 나갔어요. 그 뒤로 며칠 동안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어요. 그 며칠이 그렇게 허전하더군요.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싶었지만 또 자존심이 문제였죠. 먼저 사과하기는 싫다. 괜히 우쭐할 테니까. 그런데 그 아이가 다시 돌아왔어요. 어르신, 이번 주에는 김장 같이 하실래요? 그 말에 괜히 울컥했어요. 아무렇지 않게 다시 다가와 주는 게 참 이상했어요. 됐어. 젊은 애들이나 해. 그래도 도와드릴게요. 무거운 거 드시면 허리 다치잖아요. 그 말에 그냥 같이 하게 됐죠. 김장 끝나고 그 아이가 제 앞에 김치 한 통을 내밀었어요. 이건 어르신 드세요. 특별히 담근 거예요. 됐다. 나 김치 많아. 그래도 받아주세요. 제 마음이에요.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떨렸어요. 누군가 오래전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. 30년 전, 그때도 비가 오던 날이었어요. 남편 사업이 망하고 집을 잃었죠. 갓 초등학교 들어간 딸을 시골 친척집에 맡기고
도시로 나와 막노동을 시작했어요. 엄마, 나 기다릴게.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그 아이를 다시 못 봤어요. 그게 평생 제 죄책감이었죠. 그런데 그 봉사자 애가 그 아이와 너무 닮았어요. 눈빛, 말투, 심지어 웃을 때 콧소리까지. 설마 아닐 거야. 스스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죠.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. 한 번만이라도 물어볼까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. 며칠 뒤 제가 갑자기 쓰러졌어요. 복지관 계단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혔죠. 의식을 잃기 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. 엄마. 그 소리에 눈을 떴을 땐 이미 병원이었어요. 간호사가 말하길 익명으로 병원비가 다 결제됐어요. 그때부터 제 가슴이 쿵쾅거렸어요. 누가 그랬을까? 설마 병원에 누워 있는데 복지관에서 봉사하던 그 아이가 찾아왔어요. 하얀 마스크를 쓴 얼굴이 문틈으로 조심스레 보이더군요. 어르신, 괜찮으세요? 놀랐어요. 나는 놀란 척하지 않았어요. 뭐,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지 뭐. 그 아이는 제 곁에 조심히 앉았어요. 다행이에요. 어르신은 저한테 큰 특별한 부상은 분이에요. 아니래요. 특별한 사람? 대신 그냥요. 며칠은 오래전부터 푹 꼭꼭 한번 쉬셔야 만나고 싶던 한대요. 분이었어요. 그래, 너도 참 착하네. 괜히 나 아니에요. 때문에 어르신은 저한테 고생했잖아. 특별한 분이에요. 특별한 사람? 아니에요. 그냥요. 어르신은 오래전부터 꼭꼭 저한테 한번 만나고 특별한 싶던 분이에요. 분이었어요. 그래, 그 착하네. 말이 아니에요. 이상했어요. 어르신은 저한테 특별한 특별한 사람? 분이에요. 특별한 사람? 그냥요. 그냥요. 오래전부터 꼭꼭 오래전부터 한번 만나고 꼭 싶던 한번 만나고 분이었어요. 그래, 싶던 착하네. 분이었어요. 아니에요. 그 어르신은 말이 저한테 머릿속을 특별한 분이에요. 특별한 맴돌았어요. 사람? 그냥요. 오래전부터? 오래전부터 꼭꼭 한번 만나고 하지만 싶던 입 분이었어요. 밖으로는 그래, 그래, 착하네. 착하네. 아니에요. 어르신은 하고만 말했어요. 며칠 뒤 퇴원 수속을 밟는데 간호사가 조심스레 묻더군요. 따님분이 결제 다 하셨습니다. 누구요? 어르신 따님이요. 병실도 직접 예약하시고 입원 서류도 써주셨어요.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. 그 이름 혹시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? 이은지 씨요. 이은지. 그 아이 이름이에요. 그날 밤 복지관에서 은지를 만났어요. 너 왜 그랬어? 뭐가요? 병원비. 내가 내야지 왜 내가 내? 그냥 저라도 해야 할 일 같아서요.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하는데? 은지는 잠시 침묵했어요. 어르신, 혹시 제 이름 들으신 적 있으세요? 글쎄, 요즘 애들은 다 비슷한 이름 아니냐? 저 사실은요. 그때 복지관 담당자가 들어왔어요. 은지야, 여기 있었네. 어르신이 찾으셨지? 은지는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어요. 그날 이후로 또 며칠 동안 복지관에 나오지 않았어요. 마치 도망가듯 사라졌죠. 은지가 없는 복지관은 조용했어요. 밥도 맛이 없고 대화도 흥이 안 나요. 그 젊은 애는 왜 안 와? 어르신들이 물을 때마다 글쎄 요즘 바쁘다네 하고 대답했어요. 하지만 사실 그 아이가 보고 싶었어요. 그 아이가 있으면 복지관 공기도 따뜻해졌거든요.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벽보에 이상한 안내문이 붙었어요. 이은지 자원봉사자 장기 결석으로 봉사활동 중단.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. 설마 나 때문에? 그날 밤 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. 복지관 명단에서 어렵게 번호를 알아냈죠. 하지만 지금은 연결할 수 없는 번호입니다. 며칠 뒤 저는 은지를 찾아 시내를 돌아다녔어요. 은행, 마트, 카페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. 그러다 복지관 근처에 있는 작은 헌책방 앞에서 멈췄어요. 거기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거든요. 은지였어요.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. 은지야. 제가 불렀죠. 그 아이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. 어르신 어떡해. 왜 복지관 안 나와? 죄송해요. 나한테 화났니? 아니요.
오히려 고마워요. 고맙다고? 네. 어르신 덕분에 마음을 정리했어요. 무슨 말이야? 전 사실 어르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. 알고 있었다고? 네. 어릴 때 헤어진 제 엄마랑 너무 닮으셨어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. 그럼 그 아이가 느꼈던 눈빛, 그 따뜻한 미소, 그게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구나.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니? 확신이 없었어요. 그리고 엄마라면 날 기억 못 하실까봐.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. 기억 못 하다니. 내가 어떻게 내 딸을.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떠나셨잖아요. 그건 사정이 있었어. 정말 어쩔 수 없었어. 저 알아요. 그래서 원망 안 해요. 은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. 그냥 한 번만이라도 엄마가 잘 계신지 보고 싶었어요.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. 30년 동안 꾹 눌러온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졌죠. 은지야, 미안하다. 미안해, 정말. 괜찮아요. 이제 알았잖아요. 그걸로 됐어요. 하지만 그날 밤 은지가 쪽지를 남기고 떠났어요. 짧은 글이었어요. 엄마, 잠시 여행 다녀올게요. 너무 갑작스러워서 죄송해요. 돌아오면 밥 한 끼 같이 먹어요. 꼭이요. 그 뒤로 연락이 끊겼어요. 전화도 편지도 그 어떤 소식도. 며칠 후 복지관 담당자가 내게 편지를 하나 전해줬어요. 어르신, 은지 씨가 이걸 맡기고 갔어요. 봉투 안엔 사진 한 장과 짧은 편지가 있었어요. 사진 속엔 어린 은지와 젊은 내 모습이 있었죠.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세상에 혼자 버려진 줄 알았던 시간, 엄마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고 싶었어요. 이제야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. 언제가 될지 몰라도 꼭 다시 찾아뵐게요. 그 편지를 읽고 며칠 동안 멍했어요.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.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미소가 났어요. 그래도 살아있잖아.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잖아. 그날 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. 그리고 속삭였죠. 은지야, 꼭 다시 와라. 이제는 엄마가 기다릴게. 은지가 떠난 지 2해가 지났어요.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. 복지관은 새로 단장됐고 오래 보던 얼굴들이 하나둘 줄었어요. 나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. 하지만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은지가 떠난 그 빈자리는 여전히 그대로였어요. 김치 담그던 그날의 웃음소리,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던 손길,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어요. 어느 날 복지관에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. 이번에 큰 후원자가 생겼대요. 누군데? 익명으로 하셨다는데 매달 거액이 들어온대요.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말이 돌았어요. 기업에서 하는 거 아닐까? 아니야, 개인이래. 이름도 안 밝히고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만 했대. 그날 이후 복지관엔 바람이 달라졌어요. 새 식기, 새 의자, 새 도배, 심지어 무료 진료 행사까지 생겼어요. 근데 묘하게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나가 있었어요. 새로운 사회복지사가 제게 말하더군요. 어르신, 후원자분이 꼭 어르신을 챙기시래요. 나를? 왜? 글쎄요, 이유는 모르겠는데요. 식사표도 어르신 명의로 더 주시고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. 설마 은지? 며칠 뒤 복지관에 꽃다발 하나가 도착했어요. 보낸 사람은 없었어요. 카드에는 단 한 줄이 있었죠. 엄마, 나 잘 지내요. 그 글씨체 잊을 수가 없었어요. 초등학교 때 숙제 노트에 쓰던 그 미음 모양 그대로였거든요.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.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
그 아이가 곁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. 그 후로 복지관엔 익명의 도움들이 이어졌어요. 식자재가 끊기면 다음날 바로 배달되고 어르신 생일엔 케이크가 도착하고 아픈 분이 생기면 병원비가 누군가 대신 내줬어요. 그리고 이상하게 그 모든 타이밍이 꼭 제가 알기 직전에 일어났어요. 어느 날 복지관 신입 직원이 저를 부르더군요. 어르신, 후원자님이 오늘 복지관에 오신대요. 그래, 누군데? 글쎄요, 저도 처음 뵙는 분이라. 그날 저는 괜히 옷을 단정히 입었어요. 새로 산 코트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졌어요. 괜히 설렌다. 내가 왜 이러지? 스스로 웃으면서도 손이 떨렸어요. 그때 복지관 문이 열렸어요. 안으로 들어오는 한 여인. 세련된 정장 차림에 조용한 미소. 그런데 그 눈빛, 그 입술의 떨림. 한눈에 알아봤어요. 은지였어요. 순간 숨이 멎었어요. 은지야. 그 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. 엄마. 복지관 안은 조용해졌어요. 다른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우리를 봤죠. 그동안 어디 있었니? 미안해요. 갑자기 떠나서 왜 그랬어? 엄마가 혼자서 스스로 서보길 바라서요. 그리고 제 자신도 다시 찾고 싶었어요. 그럼 이 후원자란 게, 네, 저예요. 너였구나. 그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. 엄마가 복지관에서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멀리서라도 도와주고 싶었어요. 그 말에 목이 메었어요. 잠시 뒤 복지관 어르신들이 둘러싸며 물었어요. 따님이셨어요? 우린 그냥 젊은 봉사자인 줄 알았는데. 그 아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. 네, 저희 엄마예요. 그 말에 복지관 안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. 저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. 30년 만에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엄마 소리를 들었거든요. 그날 이후 은지는 복지관 정기 후원자가 됐어요.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를 보러 왔죠. 우린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잃어버린 세월을 조금씩 채워갔어요. 어느 날 은지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. 엄마, 나 이제 결혼해요. 그래, 잘 됐다. 어떤 남자야?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이에요. 엄마 몰래 자원봉사하면서 알게 됐어요. 그래, 참 잘 됐다. 그리고 결혼식 때 엄마가 꼭 참석해줘야 해요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.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. 내 인생에 이렇게 따뜻한 밤이 올 줄이야. 손끝이 떨리면서도 웃음이 났어요. 은지가 결혼을 준비하던 날 복지관엔 축하 분위기가 가득했어요. 어르신들도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했죠. 딸 시집 보내는 기분이 어떠세요? 복지관장이 물었어요. 그저 꿈 같아요. 30년 만에 딸 얼굴 본 것도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말끝이 떨렸어요. 그날 이후 하루하루가 선물 같았거든요.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. 은지가 직접 초대장을 건넸어요. 엄마, 이건 꼭 와야 돼요. 앞자리로 앉으셔야 해요. 그럼 내가 빠질 수가 있나? 드레스 피팅하는 날 은지가 제 앞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었어요. 엄마 어때요? 너무 예쁘다 천사가 따로 없네.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. 이렇게까지 잘한 걸 이제야 보네. 결혼식 당일 교회 안엔 하얀 꽃과 음악이 가득했어요. 은지는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을 꼭 잡았어요. 엄마, 오늘 꼭 울지 말아요. 그건 약속 못하겠다. 그럼 울어도 돼요. 대신 마지막에 웃어줘요.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. 결혼식이 시작됐어요. 은지가 입장할 때 사람들은 모두 일어났어요. 그 순간 내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. 저 아이가 내 딸이야.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죠.
은지가 신랑 옆에 서서 웃었어요. 그 모습이 너무 눈부셔서 잠시 숨을 멈췄어요. 그런데 결혼식이 끝난 뒤 은지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. 엄마, 이건 꼭 혼자 있을 때 읽어주세요. 이게 뭐니? 엄마가 그동안 몰랐던 얘기예요.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봉투를 열었어요.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병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. 엄마,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저는 멀리 있을 거예요.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. 복지관 봉사도 그 병원 프로그램의 일부였어요. 엄마를 다시 만나고 싶었지만 혹시라도 제 병 때문에 엄마가 또 아플까봐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떠났어요.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행복하게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. 복지관 후원도 병원비도 다 그 마음에서 했어요. 이제는 수술이 잘 끝나서 괜찮아요. 다만 혹시라도 다시 나를 잃게 되더라도 엄마는 절대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요. 엄마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.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. 글씨가 번져서 마지막 줄은 겨우 읽었어요. 엄마, 나 행복해요. 그리고 사랑해요.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. 수술은 잘 됐습니다. 다만 회복엔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.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맑게 트였어요. 그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탁 풀렸어요. 몇 달 후 은지가 복지관에 나타났어요. 여전히 환한 미소였어요. 엄마, 나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. 그래,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. 엄마도요. 엄마도 이제 혼자 울지 말아요. 이제 우린 같이 있어요. 그날 우린 복지관 마당 벤치에 앉아서 오래도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. 그 하늘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어요. 은지야, 엄마가 그동안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뭔지 아니? 뭔데요? 혼자 사는 거였어. 근데 이제 알겠다. 혼자는 그냥 길 위에 잠깐일 뿐이더라. 그럼 이젠 같이 걸어요. 그래, 우리 같이. 시간은 흘렀지만 그날의 햇살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어요. 가끔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으면 처음 만났던 그날의 우산이 떠올라요. 그날 내가 그 아이에게 무심하게 굴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의 행복도 없었겠죠. 여러분,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. 오늘도 용기 잃지 마세요.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.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. 구독과 좋아요, 그리고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. 은지가 결혼하고 몇 해가 지났어요. 이젠 그 아이도 아이의 엄마가 되었죠. 가끔 손주를 데리고 복지관에 찾아와요. 할머니, 김치 담가줘요.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기분이에요. 그 아이가 어릴 적 그 목소리 그대로거든요. 복지관도 많이 변했어요. 예전엔 외롭고 조용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. 은지가 후원한 덕분에 새 프로그램도 생겼고 저도 거기서 인생 강사로 봉사하게 됐어요. 처음에는 누가 내 얘기를 들어주겠나 싶었는데 다들 눈을 반짝이며 제 얘기에 귀를 기울이더군요. 저도 외로웠어요. 저도 가족과 떨어져 지냈어요.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. 하루는 젊은 봉사자가 물었어요. 어르신,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?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. 비결이라기보단 기다림이었지. 기다림이요? 응. 내가 잘 살아야 언젠가 내 사람도 나를 찾을 수 있으니까. 요즘 저는 매일 새벽이면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요. 그 자리가 바로 처음 은지를 만났던 곳이에요. 그때 그 우산 아직도 제 방에 있어요.
비 오는 날이면 그 우산을 들고 나가서 하늘을 향해 펼쳐요.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려요. 은지야, 고맙다. 내 덕분에 엄마가 다시 사람이 됐다. 하루는 복지관 신입 봉사자가 제 옆에 앉았어요. 어르신, 저도 혼자예요. 요즘 세상은 가족보다 혼자가 더 익숙하죠.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. 그럼 나랑 밥 먹어요. 혼자는 밥맛도 모르니까. 그 아이가 웃었어요. 그 미소가 예전 은지랑 닮았더군요. 사람이 살면서 제일 외로운 건 누가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려서예요. 나도 한때 그랬어요. 괜찮아 하면서 스스로를 지우던 시절. 근데 이제는 알아요.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라는 걸요. 이제 제 통장엔 돈보다 감사가 더 쌓여가요. 은지한테 받은 편지, 복지관 아이들이 써준 손편지,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준 댓글들. 그게 제 노후의 전 재산이에요.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내 인생은 이미 충분히 값졌다. 왜냐면 끝내 사랑을 되찾았으니까요. 카메라를 보며 미소 짓는 주인공의 마지막 내레이션처럼. 여러분,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. 돈이 있어도 없어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는 순간 그게 진짜 부자예요. 그러니 오늘 하루 여러분도 누군가의 은지가 되어 보세요. 여러분,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자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꼭 안아드릴게요.